안녕하세요. 상해 1% 트레이더 주식효자 김효자입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가 3일, 4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수요일까지만 우리가 주식을 할 수 있고, 목요일부터는 이제 추석 연휴로 들어가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제 개천절도 있고요. 그리고 임시 공휴일 지정되면서 화요일까지 쉬는데, 그래서 우리 이벤트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이벤트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번에는 두산 로보틱스겠죠. 그래서 주말에 이제 나온 뉴스는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청약 성공을 했다고 33조 규모가 모였다라고 하죠. 1일 차에는 3.5조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일차 때 이제 금요일 장이 우리 1일차 열리고 있을 때잖아요. 아니, 2일차 열리고 있을 때죠. 그래서 그 전날 3.5조 몰리면서 로봇주들이 강했어요. 금요일 날려. 그랬는데 이제 2일차 마감 후 33조,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죠. 이러면 사실 로봇주 같은 경우는 갭이 어느 정도 뜰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또 지수가 좋았으면, 우리 지금 지수가 많이 안 좋죠. 지수가 좋았으면 훨씬 더 많이 뜰 것도, 지수가 지금 약간 투심도 안 좋고 추석 전이라서 제가 아까 추석 연휴라고 했죠. 설날 연휴라고 안 했죠, 여러분? 헷갈려. 항상 추석 설날이고 헷갈려가지고 이 말할 때 항상 헷갈리죠. 아무튼 추석 전이고 해서 또 사람들이 인출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수도 안 좋고 투심도 안 좋고 사람들이 인출도 많이 하고 하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긴 해요. 주식은 항상 타이밍인데 이번 두산 로보틱스는 타이밍이 조금 애매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자, 내일 이제 장 시작하고 나면 33조 규모가 몰리면서 내일이 아니고 이번 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로봇주를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LG 엔솔 상장했을 때도 그렇고요. 올해 이제 필 옵틱스가 가장 큰 청약 대금이 몰렸었죠. 그게 16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그걸 갈아치우면서 올해 최대 규모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이제 에코 머티리얼즈가 이제 나중에 상장을 하게 되면, 청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걸 깰 것 같아요. 에코프로에 이제 또 같은 자회사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수요일까지 무조건 로봇주를 볼 수밖에 없고, 이번에 로봇에서 수익이 아직 못 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노리신다면 큰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LG 엔솔이랑 필 옵틱스, 카카오뱅크, 이제 작년 재작년 핫했던 애들이죠, 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상장했을 때 관련주들이 어떻게 됐나 같이 이제 오늘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자 종목도 제가 굉장히 이제 좋은 종목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효자방 분들 추석 때 다들 효도하실 수 있게 제가 추석 선물을 좀 여유 있게 구매하실 수 있게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제 채널 여기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날 우리 복귀 살짝만 이제 하고 가볼까요? 사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복귀가 할 게 많이 없어요. 로봇주들 강했고, 그 다음 정치 테마, 이재명 체포한 가결 목요일날 나오면서 이제 김동연, 이낙연 테마, 이런 애들 강세, 그리고 한동훈 관련주는 그에 반해 좀 약했죠. 그래서 갭 뜬 후 이제 한동훈 관련주는 하락을 했고, 저는 그 전날 이거 실시간 보면서 시간 외에서 사가지고요. 한 2%? 3%? 시가에 그냥 팔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고, 핵융합 관련주 모비스 있었죠. 모비스는 다 맞췄어요, 제가. 물론 저는 한 번밖에 매매를 하진 못했는데, 저는 다른 종목들이 이제 좀 있어가지고 막 정리하고 그러느라 이걸 못했는데 너무 아쉽죠. 그래서 모비스까지 이렇게 세 테마가 가장 강했죠. 로봇, 정치, 그리고 핵융합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테마들 또 이제 조금 강했습니다. 근데 개별 테마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상한가 간 것만 보면 되겠죠. 기준봉 세운 거나. 그래서 위더스 제약, 탈모 치료제, 탈모, 그리고 또 전립선 비대증, 이런 거 이제 붙이면서 얘가 상한가를 가줬는데, 글쎄요, 얘는 아직 1000억도 안 터졌고 해서 내일 만약에 한다면 시가에 잠깐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한가도 장 끝에, 장 마감 전에 이제 상한가가 들어가서 이런 것들은 조금 주식 매매하는 데는 이제 조금 힘들 수 있겠죠. 이거 그냥 오전에 시가에 돈 들어오는 거 보고 매매를 하거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건 꿀팁입니다. 뭐냐면 상한가를 갔잖아요.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나서 그 다음날 매매를 할 때는요, 상한가에
크기라고 해야 되나요? 상한가의 이제 종류라고 할까요? 상한가도 그냥 상한가가 아니에요. 이제 뭐 이런 게 있겠죠. 신고가 상한가도 있고, 아니면 신고가 아닐 때 상한가가 있고, 아니면 그 전 고점에 이제 딱 상한가 자리 전 고점에서 이거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갭이 뜨면 신고가를 시작하는 상한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당연히 신고가 상한가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시가에 우리가 갭이 어느 정도 뜨더라도 이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죠. 단타 개미들은. 하지만 그런 이제 상한가가 이제 신고가 상한가 아니고 뭐 역배열에서의 상한가, 지금 우리 위더스 제약처럼 이런 역배열, 이제 정배열로 살짝 돌아섰죠. 이런 상한가들은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왜냐? 이전에 물량이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이런 물량을 다 이제 힘으로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장이 어때요, 여러분? 투심도 약하고 미장도 안 좋고, 사실 지금 뭐 RSI 지표, 우리나라 지수도 굉장히 좀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가 이제 뭐 세력이 미친 짓 하고 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요즘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약한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셀바스 헬스케어도 이제 상한가를 가고 거의 얘는 전고점까지 찍어놓고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날 개파락하더니 이런 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악재가 있었냐? 악재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셀바스 헬스케어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밀렸고, 위더스 제약도 재료는 좋아요. 뭐 탈모나 뭐 전립선 저런 것 재료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분봉에서도 보면은 이런 거, 자, 상한가를 너무 늦게 가버렸어요. 상한가를 오전에 간 게 가장 좋고요. 항상 오전에 가서 안 풀려야 돼요. 이런 게 가장 다음날 힘이 강하겠죠. 왜냐? 매수세가 계속 있으니까 상한가가 안 풀린 거 아니에요? 만약에 풀리려고 해도 누군가 물량을 상한가에 박아놔서 안 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오전에 가서 한 번도 안 풀려서 쭉 가는 상한가가 가장 강합니다. 하지만 얘는 장 막판에 간 상한가이기 때문에 그 힘, 이 상한가 종류 중에서도 가장 약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내일 시가를 주시한다는 게 제가 이런 내용을 토대로 다 복합적으로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얘가 내일 엄청나게 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종목은 굳이 지금 장에서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주시는 하되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런 애들도 상한가를 갖고 전체적으로 장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그 전날 많이 밀려서 그런지 금요일은 조금 돌려주는 그런 주식들이 많았고, 자, 우리가 지수를 한번 살펴보고 가야겠죠. 지수를 보면 이건 코스닥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RSI 지표예요. 이제 과매도 구간에 왔어요. 과매도 구간은 뭐예요? 많이 팔았다. 지금은 주가가 조금 생각보다 너무 밑에 있다. 자, 이 과매도 구간에서 여기 25포인트, 30포인트 정도만 오면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매수 찬스입니다. 왜냐? 이런 구간에서 좀만 여러분들이 모은다, 며칠만 두고 모은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반등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구간, 과매수 구간, 이런 데는 뭐예요? 과하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런 구간들에서는 어떻게 돼요? 조정이 계속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런 구간에만 오면 조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방으로는 과매수 구간, 하방으로는 과매도 구간, 요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잘 체크를 하시면은, 이럴 때 이제부터 우리가 매수를 해서 모은다라고 하면은 며칠만 갖고 있어도 남들보다 되게 낮은 타점에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우리는 좀만 올라가도 수익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단타를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어떤 종목에 안 물려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매매를 하기가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때요? 다들 한두 종목은 물려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물을 잘 타시거나 하시면은 충분히 저는 살아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는 지금 이런 구간 제가 계속 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 전 고점을 깼었어요. 이제 그 개파락으로 깼었는데 올리면서 끝났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내일 흘러가는지, 이 850포인트 선을 다시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그거를 지켜보면 되겠고요. 코스닥은.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 전 저점 구간에 왔죠. 얘도 이런 2500포인트, 2400에서 2500포인트에서 잘 버텨줘야지만 이제 반등을 여기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깬다라고 하면은 약간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계적인 시황이나 이제 우리나라 지수를 봤을 때는 저는 반등이 어느 정도 그래도 나올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한 4거래일, 5거래일 만에 이만큼 떨어졌으면 적어도 반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20선까지 좀 나올 수 있겠죠. 코스피는 이렇고 코스닥은 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얘는 900포인트는 당연히 못 갈 것 같고요. 저는 적어도 뭐 880 요 구간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880, 90 뭐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 지금 너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금요일까지는 요약을 해봤고,
자, 그래서 제가 그때 효자 종목 말씀드린 거 복기를 살짝 이제 해보면 에코프로 그리고 모비스는 진짜 너무 아쉬워요. 제가 다 맞추긴 했는데 저는 매매를 한 번밖에 못했어요. 총 3번을 할 수 있었는데 한 번밖에 못했고, 비치로테크 같은 경우는 얘는 개파락이 심했죠, 오전에.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오전에 개파락이 심해서 저는 살짝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거의 그냥 뭐 본전에 나왔나 그럴 거예요. 처음에 손실 이보다 살짝 이런 위에서 잡았었어요. 그래서 손실하고 나머지 물량 여기서 물 태워서 거의 본전 수익으로 나오긴 했는데, 전에 손실한 것까지 하면 거의 본전으로 나왔을 겁니다. 얘는 좀 모비스나 다른 애들, 뭐 우정바이오 이런 애들이 이제 우정바이오 상한가 갔었죠. 상한가를 갔는데 얘만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기회다라고 해서 했는데 오히려 3분봉으로 봤을 때 더 밀죠. 이런 구간에서 저는 잡았는데 더 밀어버려요. 그리고 반등이 시가 정도까지만 나오고 다시 밀렸죠. 그래서 여기 한번 잡고 여기 한번 잡아서 저는 여기서는 수익을 났는데 이쪽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얘는 본전에 나왔다라고 본전에 나왔고,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그 전날 이제 여러분들께 그려드린 거,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 전날 영상에서 오전에는 셀 거다. 목요일 영상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전에 강하고 오후장에 급락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전 고점이 이제 이 부분이었죠. 여기 6,200원 정도. 근데 얘가 오전에 살짝 여기를 터치를 하고 갔습니다. 6,200원. 요 부분 제가 이렇게 잡아놓은 데를 터치를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만 해도 거의 14%? 이거 못 먹은 거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저는 얘가 갭이 15%가 떠가지고 당연히 오전에는 여기까지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순식간에 치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14%나 되는 저런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구간, 이것도 여러분 10%예요. 상한가 구간에서 10% 반등이 나왔고, 마지막 구간, 이거는 이제 제가 효자방이랑 그 텔레그램에 썼던 건데 5,500원 부근에서 잡으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장 끝날 때까지 살짝 반등하더니 시간 외에서 5%나 더 떴어요. 물론 저는 시간 외에서 다 팔았습니다. 저는 5,900원에 조금 샀고요. 이 상한가 라인 여기서 이제 비중 조금 했고, 진짜 아쉬운 게 저는 5,520원에 걸어놨었거든요. 이거를 5,520원에 걸어놨는데 얘가 5,540원에서 반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5,520원에는 그래도 비중을 어느 정도 실었었어요. 이 900원에서는 비중 그렇게 크게 많이 실지는 않았죠. 그랬는데 주호가 위에서 이렇게 시간 외까지 보면 거의 10% 이상 상승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는 너무 아쉽긴 한데, 글쎄요, 내일 만약에 얘가 그 모비스가 시간 외에서 지금 5%, 5.75% 마감을 했는데 그냥 다시 내려온다. 여기서 시세를 안 주고 내일 여기서 그냥 다시 내려온다 라고 하면은 저는 뭐 다시 이런 구간 볼 것 같아요. 하지만 시세를 여기서 다시 준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보내주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따 효자 종목 할 때 자세하게 타점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복귀 해봤을 때는 모비스는 너무 아깝고, 셀바스 헬스케어는 시가 주시한다고 했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라고 했죠?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으면 그 상한가 라인을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매매 안 합니다. 왜냐? 세력이 턴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세력이 이만큼 올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상한가 위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 전날 장 전에도 밑에다 물량을 깔아 놓으면서 상한가를 안 깨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상한가를 이제 시가에 마이너스 1.32% 시가가 하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 쳐다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 전날에도 헬스케어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하락이 크게 나왔고요. 보안주, CQ레터, 그리고 모니터랩. CQ레터보다 요즘은 모니터랩이 훨씬 더 잘 갑니다. 일단 저는 그때 이제 언급만 하고 CQ레터를 이제 보라고 했는데, CQ레터는 지금 뭐 거의 다시 완전 이 기준봉, 상장되고 나서의 기준봉까지 내려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일까지 우리 아직 그 보안, 사이버 보안 일정 남았죠? 근데 뭐 이거 제가 뉴스를 찾아봤는데 그 원래 미국에서 사이버 보안 그 사절단 해가지고 일본이랑 우리나라 26일까지 방문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기사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영상 찍을 때까지도 찾아봤는데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뉴스가 나와야지만 여기서 좀 반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안주, 뭐 모니터랩, CQ레터 이런 애들은 이제 그런 뉴스 나올 때 우리가 조금 매매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CQ레터 같은 경우는 한번 시세 줄 때 시원하게 가죠. 그래서 이런 애들 물론 전 당연히 안 했고요. 하진 않았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이낙연 이런 테마가 있었는데 남아토건보다는 서원, 부국철강 이런 애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낙연 테마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애들을 매매하진 않았고요. 저는 이제 머큐리가 지금 비중이 좀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시간 외까지 계속 올라주면서 저는 조금 수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고, 머큐리. 저는 이때 잡았죠? 이렇게. 요날 잡았는데 시간 외에서 뭐 많이 상승한 건 아니고 1%밖에 상승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비중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기가열 2일차에 잡아서 잡았던 이유는 그때도 설명드렸는데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너무 많이 밀렸었죠. 그리고 5G 통신 장비 테마고 저번 주까지도 5G 통신 장비는 핫했죠. 그래서 이거 아직 그래도 한 번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제 잡았던 건데 운이 좋게 지금 수익이 조금 잘 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복귀를 해봤고, 자, 강세 테마를 금요일 날 보면 로봇, 그리고 정치 테마, 이낙연, 김동연 테마, 그리고 5G 통신 장비, 에이스 테크를 이제 그 전날 수요일 날 영상이었나요? 그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뭐 차트가 굉장히 이제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한가 구간 살짝 깨서 이런 구간 잘 모으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시세가 많이 났죠. 이런 건 좀 아쉬워요. 우리 제가 여러분들께 비중 실어서 좀 많이 먹자고 했던 그런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거 애들이 이렇게 좀 가졌으면 좋았겠는데 그냥 이제 그렇게 많이 추천도 안 했는데 이런 애들이 이렇게 강하게 가는 거 보면 좀 안타깝죠. 하지만 저도 또 많이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에서 조금 수익 많이 낼 수 있게 제가 앞으로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이런 종목 제가 말씀드린 데서 뭐 이틀 만에 40% 올랐는데 어떤 종목들은 이제 뭐 많이 빠지고 그런 거 보면은 이거 해서 그래서 수익 나신 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스테크 그리고 머큐리 이런 5G 통신 테마는 이번에 저한테 조금 큰 선물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세, 핵융합 테마 이런 애들은 이제 오전까지 강하다가 오후장에 이제 하락폭을 키우면서 이제 많이 좀 떨어졌는데 시간 외에서 바로 좀 상승을 해버렸고, 이재명 테마는 당연히 안 좋았죠. 근데 이제 반짝했습니다. 동신건설이 반짝해줬었는데 이재명 테마는 뭐 더 이상 저는 보지 않을 것 같고, 양자암호 최근에 올랐던 엑스게이트나 우리로 이런 애들, 근데 이제 양자암호가 또 지금 뉴스가 주말에 나왔더라고요. 그거 이따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 많이 밀린 구간에서 다시 그런 뉴스로 이제 한번 반등을 해주는지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재건, 네온, 보안, 2차전지, 반도체 이런 애들은 약간 보합권에서 머물렀고, 자, 일단은 지금 2차전지 중에 에코프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에코프로도 제가 목요일 영상에서 눌림 나오면은 아무 구간에서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구간 모으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내일 에코프로가 여러분 만약에 갭 뜨면 갭 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머티리얼즈가 이제 상장을 한다고 지금 주말에 이제 뉴스가 나왔거든요. 올해 안에 상장을 한다라고.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주한테는 당연히 호재겠죠. 그중 대장인 에코프로는 그 여파로 조금 더 이번에 기술적 반등하는 구간에서 그런 재료까지 달아준다라고 하면은 또 에코프로 같은 종목은 우리 투심이 안 좋더라도 얘가 가면 어때요? 너도 나도 다 붙죠? 일로. 뭐 슈퍼개미들서부터. 왜냐? 이건 사람들 인식에서 그만큼 끼가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쉽게 안 죽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90만원서부터 80만원까지는 진짜 80만원까지 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미수 풀로 사두고 2달만 있어 봐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미 벌써 87만원 저점을 찍고 지금 거의 100만원 가까이 찍었었죠. 이런 거 보면은 좀 아쉽죠. 이때 이제 투심도 안 좋고 지수도 안 좋아 그런 구간이었는데, 이럴 때는 진짜 공포거든요. 우리 2차전지 주주분들한테는 공포였던 구간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 이제 손이 안 나가죠. 우리는 매수가. 근데 제 말을 믿으신 분들은 분명히 90만원서부터 뭐 좀 샀다라고 하면은 지금 수익이 꽤 많이 커졌을 겁니다. 이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계속 똑같아요. 90만원 정도 원저리 오면은 80만원까지 계속 모을 거고, 그 구간은 한두 달 정도는 이제 우리가 갖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반등이 뭐 120만원까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안 하겠죠. 저는 이번 반등 나와도 120만원 뭐 한 요 정도까지 나와도 만족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100만원 며칠 전에 이제 99만 7천원이었나요? 그거 찍었었으니까 100만원은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10만원, 120만원 보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는 당연히 그때 가서 다시 시나리오를 세워야겠죠. 왜냐, 우리 아직 저런 거 남아있잖아요. 패시브 자금 이런 거. 그래서 에코프로는 계속 저는 90만원 이런 부근 이런 데는 계속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90만원 밑으로
이제 80만 원까지는 당연히 너무 좋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일단 반도체는 삼성이 7만 전자를 깼어요. 그래서 7만 전자 다시 돌파하면 그때 볼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뉴스를 몇 개 보여드리면, 이거는 세계 증시는 그냥 거의 보합권이었습니다. 요거 중국만 조금 괜찮았죠. 이런 식으로 상해 뭐 이런 식으로 홍콩, 뭐 대만 이 정도만 괜찮았고, 세계 증시는 거의 뭐 0. 몇 프로 하락 보합권이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청약 증거금 33조 원, 올해 IPO 최대 규모. 현재까지는 최대인데 이전에 뭐가 최대 규모였을까요? 바로 필에너지. 자,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거는 여러분들 이번에 로봇으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을 꼭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이전에 필에너지가 7월 14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때 이제 작년에 우리 2차전지 작년부터 조금 핫했었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업체였고, 작년이 아니고 이거 올해죠? 제가 지금 정신이. 자, 올해 했던 것 중에 얘가 16조 원 모여서 이전 두산 로보틱스까지는 전까지는 최고였고, 7월 14일이면은 우리 2차전지가 핫했을 때예요. 근데 얘가 2차전지 장비 뭐 테마로 엮이면서 당연히 청약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래서 2대 주주가 뭐 삼성 뭐라고 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삼성 SDI 필옵틱스의 자회사가 상장을 한 거였고, 그 필옵틱스는 이제 삼성 SDI가 2대 주주로 있는 그런 회사였죠. 그래서 얘 보면은 필옵틱스가, 자, 이거 보세요. 7월 13일까지 신고가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역사상 신고가. 그쵸? 그래서 7월 14일 날 필에너지가 이제 상장을 하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면 우리 두산 그리고 로봇 테마 어떻게 될까요? 정말 위험하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5일이잖아요, 상장이. 근데 며칠 안 남았어요. 사실상 이번 주 수요일까지 우리가 3거래일이죠. 월, 화, 수. 그리고 추석 연휴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고 다시 수요일 날 하루 4거래일. 목요일 날 이제 5거래일째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일 안에 모든 로봇 테마를 정리해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안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 보시면 필에너지가 얘는 이제 첫날부터 어떻게 됐어요? 살짝 상승하다가 하락 마감을 했죠. 하지만 우리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가는 주식들 많이 보이죠? 재작년이었나요? 카뱅. 얘는 재작년이죠. 2021년. 보시면 얘도 청약 증거금이 그때 58조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상장하고. 얘도 엄청나게 강했죠? 상장하고 거의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 갔었나? 이게 잘 안 보이죠? 따상? 이렇게 가고 나서 다음날, 그리고 한 10거래일 동안 거의 80% 이상 올랐습니다. 얘는. 이런 애들도 있다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관련주 애들이 안 죽을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오겠지만 다시 오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장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겠죠? 근데 지금은 지수, 투심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고 해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이후에 재료를 까보는 거는 저는 거의 반반 싸움이겠죠. 뭐 도박 50% 확률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재료 까보는 걸 좋아하진 않고, 그 전 기대감까지만 이제 저는 그 전 기대감까지 베팅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남은 기간은 딱 4거래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로봇 관련주 지금 수익이신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물려있는 분들도 4거래일 안에는 살아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주식에서는 100%가 없고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 보면은 조금 무섭죠? 필옵틱스. 자, 이런 식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하한가 갔어요. 하한가. 근데 두산 지금 로봇 애들은 저는 지금 조정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5거래일 남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은 해줄 것 같아요. 5일 안에.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좀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제 시나리오예요. 로봇 애들이 지금 투심이랑 지수가 안 좋아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는 거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갈 것 같고, 두산 로보틱스는 많이 빠져봤자 이런 15만원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에 저 4거래일 안에 반등이 저는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작년이었나? LG 엔솔, 얘도 2021년이죠. 이때 얘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1월 27일 상장을 했죠. 그때 대장으로 갔던 나인테크 볼까요? 그때 신고가가 아직도 안 깨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로봇이랑 지금 비슷해요. 자, 10일 전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27일 날 상장을 했고요. LG 엔솔이 10일 전에 신고가를 찍고 반등이 그래도 얘는 반 정도는 나왔어요. 그 전에.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하락을 했죠. 이 제가 네모칸 쳐놓은 게 LG 엔솔 상장일입니다. 얘도 거의 한가 가까이 갔죠. 마이너스 21%, 22%.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로봇주들이 이런 식으로 신고가를 찍고 어느 정도 반등 조정 이런 게 나오다가 이제 상장날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로봇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4일, 4거래일 일 동안 우리 지금 로봇 테마의 주주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 기사를 보여드리면 청약증거금 33조 원 올해 IPO 최대 규모 1일차에서는 3.5조였는데 2일차에 거의 10배 가까이 불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좀 로봇이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기술적 반등 그런 구간이기도 하죠. 두산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 갭이 12만원 이런 데에서 시작하지 않을까요? 5일선과 10일선 맞닿는데 이런 부분 시작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2차전지 대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예심 통과 해서 여기 보시면은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3조 원대로 두산 로보틱스에 이어 조단위 빅딜이 될 전망이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대표 주관사는 뭐 여기 있다라고 하고 올해 이제 상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상장 예심을 통과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오는 10월 내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해서 이거 제가 다른 기사에서는 올해 안에 이제 뭐 상장을 지금 예상한다라고 그런 기사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2차 전지 지금 우리 에코프로가 기술적 반등을 할 구간에서 저런 기사가 나오면서 어디까지 조금 반등을 해주는지 그것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죠. 필옵틱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 친명계 후보 4파전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원내대표 선출은 화요일 날 이제 결정이 난다라고 해요. 근데 뭐 저거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정치 테만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서원이랑 PM풍년, 서원은 이낙연 관련주, 그리고 PM풍년은 이제 김동연 관련주인데 지금 정치 테마는 글쎄요. 일단 뭐 상한가 간 애들을 보긴 할 것 같은데 뭐 아직 이낙연이나 김동연 뭐 이렇다 할 뭐 얘기가 없죠. 지금 뉴스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당일 단타로 조금 하는 거 외에는 따로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내일 우리가 효자 종목 중에 하나 신성 델타 테크를 봐야 되는데 그 기사가 이거입니다. 그래핀 발견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LK99 과학발전 과정으로 봐야. 그래서 그 그래핀 발견 그 뭐 테이프로 이렇게 흑연 저거 뭐야 붙였다 뗐다 하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었죠. 근데 LK99를 과학발전 과정으로 봐야 된다라는 기사가 저는 좀 자극적이면서 굉장히 조금 그 노벨상 받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좀 괜찮은 재료다. 그 임팩트가 이번에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는 내일 당연히 시가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신성 델타테크 보면은 얘도 지금 이런 구간 박스권 저점을 계속 여기서 안 밀리고 있었죠. 45,000원 구간. 그래서 지금 딱 삼각 수렴입니다. 이렇게 고점은 계속 내려오고 저점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기준봉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연히 신성 델타테크는 내일 오전에 주시를 하고 만약에 뭐 5만원 위에서 시작을 한다. 뭐 이런 거 20선 위에서 시작을 한다. 라고 하면 시가에 저는 조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 좀 괜찮은 기사가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 양자 AI 협력 강화 논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엑스게이트나 우리로가 지금 며칠 동안 시세를 주고 좀 밀렸는데 이게 주말 중에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뭐 양자 AI 협력. 근데 AI는 지금 뭐 딱히 뭐 어떤 기업에서 뭘 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AI는 약간 그 회사별로 이렇게 지금 주가가 왔다 갔다 하죠. 어느 회사에서 뭐가 개발됐다 하면은 그 종목만 이렇게 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사에서는 양자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자는 당연히 저는 우리로를 가장 주시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엑스게이트가 대장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뭐 같이 보면 되겠죠. 우리로나 엑스게이트는 금요일날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저런 이제 뉴스 기사로 인해서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해주는지, 우리로 같은 경우는 2,000원을 넘는지 넘어서 이제 가는지 봐야겠죠. 물론 저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내일은 로봇, 핵융합,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이렇게만 볼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뭐 이제 MS 윈도우에 AI 탑재한다, 코파일럿 26일 출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좀 괜찮은 기사 같아요. 근데 이거 내일 움직여줄지 모르겠어요. 규제에 막혔던 수 자원 547조 해외 하수도 사업 드디어 뚫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관련주가 뭐 뉴보텍이랑 시노펙스 이런 애들이 있는데, 글쎄요, 지금 뭐 얘네들은 거래대금이 터진 게 없죠. 그냥 일단 이런 좀 괜찮은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고, 내일 혹시라도 뉴보텍이나 시노펙스가 움직인다면 이런 기사로 이제 움직였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내일 일정 중에 이제 내일부터 수술실 CCTV 그 의무화가 시작이 되어 뭐 코콤이나 코맥스가 있겠죠. 근데 이런 애들도 최근에 뭐 거래량도 없고 거래대금도 안 터졌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진핑 한총리 만나 방안 진지하게 검토, 연말 한중 정상회담 성사되나 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거는 중국 쪽에서는 뭐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그냥 참고를 하고 내일 중국 관련주가 움직이면 이 이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게 중국 관련주 애들 뭐 리오프닝 이런 애들, 화장품 이런 애들 올라와도 일단 참고는 할 것 같아요. 매매를 할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 이거 주말에 금요일날 나온 기사네요. 밤에 미 FDA 승인, 이거는 뭐 셀바스 헬스케어가 시간 외에서 조금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3점 몇 프로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뭐 이런 구간까지 볼 수 있겠죠. 일단 얘도 패스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주식만 할 것 같아요. 주식만 뭐 만약에 오른다라고 하면 11,2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효자 종목을 알려드릴 건데요.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 있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효자 종목 당연히 로봇주고요. 여기서는 두산,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지금 줄여서 말한 겁니다. 그리고 상한가 갔던 이렌시스 봐야겠죠. 이렌시스 보면은 얘도 거의 신고가 지금 가려고 하는 건지, 지금 저런 기사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33조 원 올해 최대 규모, 갭이 좀 많이 뜰 것 같아요. 그래서 4,800원 위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시가에 잠깐 볼 것 같습니다. 얘가 대장이니까. 그리고 얘를 필두로 모든 로봇 애들이 다시 좀 움직여주는지, 그리고 두산 또 이런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올라가 주는지 그거 볼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금요일날 분봉상에서 기준봉을 세웠어요. 물론 아쉬운 건 17만원 위에서 끝나길 바랬는데 좀 밀려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로봇주가 내일은 전체적으로 갭이 어느 정도 뜰 것 같아요. 왜냐, 미증시도 보면은 뭐 하락도 아니고 살짝 하락했어요. 살짝. 미증시가 마이너스 0.9%였나요? 0.09%였나? 다시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나라 지수에는 영향을 안 미칠 것 같고요. 0.09% 맞죠? 나스닥.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는 내일 좀 갭이 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로봇주는 우리가 다 봐야 되고요. 내일은. 그러니까 내일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요일까지. 그리고 에코프로는 제 눌림이나 아니면은 만약에 100만 원을 뚫으면 그때 좀 더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에코프로는 당연히 눌림을 잡는 거를 추천드리고,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제가 그 매도 이미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저의 그 반등은 끝났어요. 지금 이것만 해도 12%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90만 원에서 잡으라고 90만 원부터 우리 80만 원 받죠. 그래서 90만 원서부터만 해도 거의 10% 이상이 올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사실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냥 단기적으로는 다시 90만 원이나 이런 95만 원 밑으로는 계속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올라갈 때보다 눌림을 추천드리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당연히 시가부터 볼 겁니다. 시가가 5만 원 위에서 시작을 하는지, 5만 원 위에서 시작을 하고 이 5만 원을 버텨주는지, 만약에 얘가 5만 2천 원, 5만 1천 원 이런 데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들어가냐고요? 아니요. 저는 5만 뭐 만약에 2천 원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5만 1천 원, 5만 원에 걸어놓겠죠. 5만 원 부근, 뭐 5만 100원, 200원 이런데. 그래서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가길 원하는 거고,
당연히 저는 이제 호가창을 보기 때문에 만약에 52,000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돈이 엄청 들어와. 그럼 당연히 시가에 저는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은 뭐 신성 델타테크랑 최근 강했던 덕성 볼까요? 이런 애들? 우리 초전도체를 다시 몇 개 좀 꺼내놔야겠죠? 서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얘는 얘가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 서원은 지금 초전도체랑 우리 이낙연 관련주가 엮여 있어서 사실 재료가 두 개죠. 그러면 서원까지도 봐야 되겠는데. 이낙연 플러스 초전도체 이렇게 해서 서원, 신성, 델타테크 이렇게 두 개 볼 것 같아요. 야, 이거 서원은 진짜 개 많이 뜨겠죠? 와. 얘랑 서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알테오젠 얘는 지금 최근에 자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거래대금 거래량 빵빵하게 올라왔습니다. 얘 재료가 뭐였냐면 이번에 그 키트루다 SC 독점 계약 및 산도즈와 대규모 로열티 가능 계약 기대감에 이만큼 상승을 했다라고 해요. 저도 아직 얘를 파보진 않아서 그게 엄청 큰 재료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증권가에서 얘를 밀어주고 있더라고요. 예전 그 루닛, 이수페타시스 이런 애들처럼. 근데 루닛과 이수페타시스 여러분들 보면은 자, 어떻게 돼요? 증권가에서 밀어주면 보통 이런 차트가 나옵니다. 우상향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이수페타시스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페어마켓도 참가했었죠, 쟤는. 이렇게 간다니까, 이렇게. 증권가에 이제 약간 뭐 추천 이런 거 나오고 하면. 그래서 알테오젠도 지금 이런 식으로 오르다가 첫 눌림이 나왔어요. 사실 처음은 아니죠. 여기 이 7만원 구간 금요일날 여기 좀 못 잡은 게 아쉬워요. 저도 이제 주말에 차트 보다가 이제 얘를 알아냈는데 다시 내일 이런 구간까지 오면은 해보지 않을까. 금요일날 저점 이런 구간, 그리고 일봉상에서 보면 그 전 고점이 여기에요. 여기 제가 지금 네모 쳐놓은 데 있죠, 여기. 그래서 7만원부터 여기가 65,000원 이런 데를 1타점 잡고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선생님, 근데 이전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이거 너무 좀 악질 종목 아닌가요? 이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뭔가요? 이때랑 지금 상승이랑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다르죠. 이번에는 얘는 엄청나게 뭐 7천억, 5천억 이상 이렇게 터지면서 올라와서 조금 주목을 많이 받았죠. 장내 그 우리나라 증시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왔고, 이때는 그냥 세력이 자기만의 그런 저거를 만든 거죠. 1,000억도 안 터졌었어요, 저 때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번에는 엄청 튼튼하게 올라왔다. 이런 데서의 눌림은 해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만원 부근부터 65,000원까지 잡으면 65,000원은요, 여러분, 이런 구간이에요. 또 이번 상승에서의 이제 고점, 이런 데는 강한 지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알테오젠 눌림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머큐리는 제가 이제 갖고 있기도 하고, 이거는 그 이제 신규로 들어가기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내일 매도 잘 하시면 되겠죠. 물론 저는 지금 4, 5% 정도 이제 그 수익 중이긴 한데 비중이 좀 들어가서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떨어져도 3% 이상에서만 팔면 돼서 상관이 없는데, 뭐 반등 나온다면 이런 5일선, 내일 5일선이 8,500원? 8,450원? 여기 넘어져서 이제 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5일선 지지한다면. 그러면 뭐 9,000원 아니면 8,700원 이런 데까지 볼 것 같습니다. 머큐리는 그냥 보유자의 영역 매도 잘 하시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수급이 이쪽으로 많이 안 쏠리겠죠? 만약에 내일 올린다면, 오전에 올린다면 그거는 세력이 어느 정도 올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시가도 조금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어차피 저는 매도할 생각이니까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제 물량을 갖게 되겠죠. 그런 거는 싫고 이거는 보유자들만 하세요. 요 정도? 셀바스 헬스케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좋아 보이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일단 로봇, 신성 델타테크, 서원 이런 애들, 그리고 알테오젠 요거가 제일 좋아 보이고, 에코프로는 약간 길게 약간 스윙식으로 단기 스윙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죠. 셀바스 헬스케어는. 근데 내일은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주시는 해보되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시 단기 스윙 한두 달 그렇게 보고 들어. 자, 그래서 로봇주, 에코프로, 신성 델타테크, 서원, 알테오젠 이렇게가 이제 저는 가장 좋아 보이고, 머큐리는 제가 매도할 거고, 이건 주식.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추석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다들 이번 주만큼은 지수가 조금 반등을 해줘서 추석 떡값이라도 우리가 이번에 좀 제대로 많이 땡겼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 그리고
효자방 식구들 처음 오신 분들 이번 주에도 다들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